있습니다. 3대 파벌의 스가 지지 기자회견이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살벌하고 냉정한 계파 정치의 면모를 한방에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소다로가 지휘한 그날의 기자회견으로 자민당 내 계파 간의 싸움은 이제 불이 붙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꼼수의 대마왕 아소다로의 승부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콩가루가 되어버린 자민당 내 계파 정치가 서로 속이고 속이는 뒤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일 국회에서 자민당 내 3개 계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베가 소속되어 있는 최대 계파 호소다파의 호소다 히로유키 회장, 아소다로가 수장으로 있는 아소파의 아소다로 부총리, 다케시타파의 다케시타 와타루 의원이 함께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를 과시한 것입니다. 물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차기 총재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니카이파와 이시하라파는 왜 함께하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에 아소다로는 그들은 지지 성명을 먼저 발표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갑자기 계파 간의 치열한 싸움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니카이 간사장이 소속한 4위 파벌인 니카이파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니카이파 간부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지 못했다. 우리를 제외하다니 이상하다. 라고 했고 니카이파 회장 대행인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은 아소다로에게 직접 전화해서 항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능글맞은 아소다로는 또 무슨 횡설수설을 했겠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차기 총재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않고 있던 스가 요시히데를 충동질해서 출마하도록 한 사람이 니카이 간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스가와 니카이는 지방의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며 작년 가을 니카이가 간사장에 유임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도 스가였다고 합니다. 또 아베가 사퇴 기자회견에서 차기 총재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니카이 간사장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그 총대를 메고 스가 요시히데를 총재로 만들기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니카이 간사장은 당원 투표를 뭉개고 양원 의원 총회에서 총재를 선출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밀어붙인 공로가 큽니다. 코바야시 후미야키 자민당 청년국장 등이 전국의 지방의원과 당원들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당원 투표 실시 요청을 했지만 이런지아에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공로가 큰 니카이 간사장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3대 계파의 행동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입니다. 니카이가 스가의 킹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새 정부의 핵심 요직 배분에서 3대 파벌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민당의 간사장은 한국으로 따지면 정당의 사무총장과 같은 자리와 역할을 합니다. 간사장은 당의 자금과 선거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정 처리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1년 후에 있을 선거를 생각하면 모든 계파에서 이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자기 계파의 사람을 더 많이 당선시킬 수가 있어야 하는데 니카이 간사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니카이 간사장을 교체하기를 원하는 아소다로의 의견이 관철되지 못했다입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총재가 되어도 니카이 간사장은 당연히 연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노골적으로 스가를 총재 만드는 데에 내가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총대를 메고 있기도 합니다. 3대 계파의 노골적인 니카이파 제외 기자회견을 연출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파벌 정치가 부활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니카이파가 소속 의원 45명의 스가 총재 지지 서명을 받아서 스가 요시히데에게 갖다 바치는 모습을 노출시키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골적으로 충성하는 계파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니카이가 다른 파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에는 지난 6월의 사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시바가 니카이 간사장을 강연회에 초청 강사로 초청하고 니카이 간사장이 그 초청에 응한 것을 두고 일본 정계가 시끄러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일본 언론들이 이시바와 니카이는 왜 지금 시점에 접근하고 있을까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당내 지지 세력이 약한 이시바가 니카이를 등에 업고 세력 확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니카이는 전혀 그런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 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본 정계에서는 니카이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니카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나는 스가를 지지한다. 라고 항변하면서 이시바를 철저하게 배척하는 오버액션을 취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시바 시게루의 오사는 니카이 간사장의 소매를 잡을 수 있었다 라고 믿었던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시바가 니카이에게 간사장 유임이라는 확신을 준다면 니카이가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고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나 니카이 간사장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스가 요시히데를 총재 후보로 밀고 전광석화처럼 다른 파벌들이 스가를 지지하는 벼락 같은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런 야쿠자 정치 같은 계파 간의 세력 다툼이 기사화되고 실제 일본 정치를 장악하다 보니 이렇게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당내의 파벌 세력이 야합을 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정당한 것과 정의로운 것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치계가 하자는 대로 순응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정말 비정상적인 당내 계파 정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적인 제도나 조직이 아니다. 연구회 등 정식 명칭은 있다. 총재 선거 등에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한다. 계파 보스로부터 정치 자금을 지급받는다. 지금까지 일본 집권당은 파벌 간의 이합 집산과 야합과 투쟁으로 총재를 선출했다. 이렇게 일본의 파벌은 계파 보스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자금까지 지급받다 보니 계파들의 정치 자금 적립을 위한 비리와 불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아주기도 합니다. 이러니 국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역 토착 세력들과 돈줄들과의 결탁은 당연하고 사무 행정 비용인이 해서 30%씩 잘 아는 업체에 떼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치자금 지급과 권력 배분들에서 계파 보스가 힘을 잃어버리면 계파 소속 의원들은 이합 집산할 것이고 그 계파 보스는 쓸쓸히 퇴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거꾸로 돈줄이 마르지 않는 대기업의 자손들은 지역사회에서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소다로입니다. 오늘 스가 요시히데는 도쿄의 한 호텔에서 선거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라고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나는 파벌의 연합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출마를 결심했다. 나를 지지하는 4선 이하의 국회의원들은 어느 누구의 파벌에 속하지 않고 있다. 그런 사람들의 에너지가 나를 끌어주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백주대낮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뻔뻔스럽게 말을 번지르르 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계파들이 지지한다는 회견을 바로 직전에 했는데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 일본은 계파 정치로 일단 우리가 먼저 살고 봐야 한다 라는 투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일본 경제는 폭망하든지 시일구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말입니다. 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시아타임즈에서 일본은 영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한국을 모델로 따라야 한다 라고 조언했는데요. 브렉시트한 영국과의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게 강력하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1월 31일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2월 31일까지 EU의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 안에 있으면서 당분간 과도기를 가지겠지만 브렉시트는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영국과 EPA 협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EPA는 자유무역 협정을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 간 경제 협력 방안입니다. 일본이 이제 기본적인 협정 체결의 협의에 들어가기 시작한 반면에 한국은 이미 영국과 2019년 8월 런던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와 기업의 움직임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혼다 자동차가 먼저 철수를 선언했고 바로 도요타 자동차도 2023년까지 영국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영국 제레미 헌트 외무부 장관이 직접 일본까지 와서 도요타의 히야카와 부회장과 면담을 하면서 잔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 자동차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일본 기업은 이렇게 영국을 잽싸게 버리기 시작할 때 아베 정부는 완전히 딴 세상이었습니다. 아직도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에 영국의 브렉시트를 우려한다 라고 하는 15쪽 분량의 문서를 게재해둔 것처럼 브렉시트를 만류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일본 기업들의 상당수가 영국에 있고 유럽에 대한 투자의 절반을 영국에 했는데 브렉시트를 하면 우리의 비즈니스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심각한 결정을 우리가 머리 아프고 손해본다니까 라는 논리로 반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 브렉시트가 결정된 지금도 일본 외교성 웹사이트에 버젓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를 결정하기 위해 머리가 깨지도록 고생하고 있던 테레사 메이 총리에게 아베는 직접 우리는 브렉시트가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이 전 세계의 소망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생하던 메이 총리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일본은 그렇게 혼자 투덜대다가 결국 브렉시트가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작년 12월부터 영국에게 FTA를 위한 EPA의 조기 협정 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영국의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2016년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017년 무역 실무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논의 끝에 2019년 8월에 아시아 최초의 양자 연속성 FTA가 한국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이 지금부터 협의를 시작해도 최하 3년 이상은 걸리는 논의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영국과의 협의를 서두르고 있는데 지난 8일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전략회의를 도쿄에서 진행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일본은 일본 기업들이 철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영국으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는 받지 말아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일본 기업들이 잔류하기를 요청하니까 서로의 요구사항이 완전히 반대인 상황인 거죠. 한국과 영국과의 FTA도 맞춤형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무한정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한국이 영국과 체결했던 논의 과정과 협정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또 지금 일본의 태도가 실제 브렉시트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과 세계적인 재앙으로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멍 때리지 말고 빨리 한국과 영국과의 FTA 체결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에서도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조언을 할까요? 눈치 보기에 바쁜 일본 아베 정부에게 따끔한 일침을 보냈는데 워낙 둔해서 눈 하나 깜짝할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